게이 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시즌3 마지막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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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네. 지금에서 끝내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네. 이지금입니다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끝내려고. 자, 이렇게 시즌 3 마지막 방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즌 3 마지막 소감 같은 거를 이제 나누기 전에 네. 이 리액션 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했던 사연이 하나 있어요. 네. 긴 사연인데 네. 특친 한 분께서 저랑 특친이신 분인데 아마 제 부모님 또래이신 것 같아요. 60년대생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뭐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이제 게이 특친 분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근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나 봐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DM으로 그 옛날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걸 저한테 왜 보내시냐 그랬더니 그냥 첫사랑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냥 어딘가에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러신다면서 그럼 제가 방송에서 읽어도 되냐 했더니 그러라고 약간 보내주신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 읽으면서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들려드리고, 그러니까 80년대에 이제 게이들은 어떻게 서로를 만나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뭐 어떤 일을 겪나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보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983년 7월 말 부산 출신이었던 저는 다른 해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양산 통도사 계곡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친구 3명이랑 1박 2일을 하고 돌아가려 했는데 이틀째 날 우리 텐트 옆에 너무 잘생긴 형이 혼자 온 거예요. 친구들에게 나는 혼자 하루 더 있겠다고 우기고 친구들을 돌려보냈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서 그 형과 저만 그 숲에 있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안 보였어요. 너무 자연스레 같이 저녁 드실래요? 라는 말로 그 형과 소통을 시작했죠. 저녁 같이 먹으며 당연히 술도 같이 마셨죠. 그리고 취한 척하며 혼자 자기 싫으니 같이 자면 안 되겠냐고 물었고요. 형이 흔쾌히 같이 자는 걸 허락해줬어요. 그 형은 제 눈에는 정말 최고의 남자였거든요. 많은 얘기를 했어요. 형은 아주공대 재학 중이었고 방학이라 부산 집으로 왔고 해운대가 집인데 입양하라고 했어요. 이 정도의 깊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형도 제가 싫지는 않았나 봐요. 그리하여 비록 텐트이지만 같이 자리에 누웠고 자연스레 서로의 몸을 더듬었어요.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겪어보는 짜릿한 맛이었어요. 형도 기다렸다는 듯 저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밤새는 줄 모르고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다음 날 점심을 먹고 둘 다 각자의 텐트를 정리하고 통도사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죠. 버스 내에서도 형의 손은 저를 꼭 감싸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우린 제주도로 도망을 가기로 합의했죠. 이틀 뒤 돈을 챙길 수 있는 만큼 각자 챙겨서 연안 부두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날은 아쉬운 이별을 했어요. 집으로 가서도 머릿속에서는 형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완전 미친놈이었죠. 일단 모아둔 돈을 다 챙기고 옷이며 제주살이에 필요한 걸 모두 챙겼어요. 이틀 뒤 연안 여객 부두로 가면서 정말 형이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당연히 나올 거라 믿으며 온몸에 열이 올라 두근거리는 채 부두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부두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형이 먼저 와 있었어요. 달려가 형에게 안겼죠. 누가 보든 말든. 80년대 초에. 그 당시 부산에서 제주로 가는 구간에는 2가지 종류의 배가 있었어요. 페리호는 8,000원 가까이 했고 도라지호는 3,000원 조금 넘었어요. 둘이 가진 돈이 합쳐 70만 원 조금 넘었어요. 하지만 돈을 아껴야 했으므로 도라지호를 타기로 했죠. 저녁 7시 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의 설렘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끼며 둘이 손을 꼭 잡고 출발하는 배 위에 몸을 실었죠. 갑판에서 멀어져가는 부산항을 보며 눈물을 잠시 훔쳤어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 9시경에 제주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부터 우린 둘 사이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제주 삶을 시작합니다. 제주항에서 일단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을 했어요.
둘 다 제주가 처음이라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서로를 의지했고요. 제주 시내에서 민박집을 찾았어요. 그 당시엔 민박집이 하루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했어요. 욕실이 딸린 조금 비싼 방을 잡고 주위를 둘러보러 다녔어요. 시장에서 음식 재료도 사야 했으니 처음으로 제주 한라산 소주도 사고요.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서 우린 다시 불이 붙었어요. 그땐 배고픔보다 둘이 엉키는 게 더 좋았나 봅니다. 정말 시간만 나면 했던 것 같아요. 제주에서 첫날 밤 생애 처음으로 형이 삽입 섹스를 원했어요. 처음이라 두려워서 달달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다음 날부터 우린 제주 곳곳을 다니며 정착할 곳을 찾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요즘이라면 쉬울 테지만 그때만 해도 제주도민들은 육지 사람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가지고 온 돈은 나날이 줄어들고 일자리는 구하지 못하고 결국 형이 제안한 게 한라산에 있는 관음사로 가자였어요. 저로선 형을 따라야 하니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제주에서 사찰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사라고 부르는 잡일꾼으로 지냈는데 형과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찰 생활 1개월 정도가 지나고 형이 저보고 부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서 돈을 좀 더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여길 떠나자고. 그 이유가 주지스님이 저보고는 안 그러는데 형 보고 자꾸 머리를 깎자고 유혹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형을 그 오지에 버려두고 혼자 부산으로 왔죠. 집으로 가니 부모님이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실종신고하려 했다 하시며 반겨주셨어요. 고마우신 분들이죠. 언제나 저의 선택을 장려하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커밍아웃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 집에 머무는 동안 한시도 형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의 제일 큰 지주 누님에게 돈을 달라 했죠. 그래서 누님이 준 1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제주도로 갔어요. 그 당시 10만 원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관음사까지 가는 내내 형이 걱정스러웠어요. 혹시라도 삭발했으면 어쩌나 하고요. 근데 막상 도착하니 형은 형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절 뒤편에 있는 정자에서 둘이 끌어안고 한참 울었어요. 우리 처지가 왜 이럴까 해서였을 거예요. 형과 저는 주지스님과 다른 분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와 우리가 첫날 밤을 보낸 제주시의 그 숙소로 갔어요. 오늘 배는 안 되고 내일 배를 타야 했어요. 부산 출발은 저녁이고 제주 도착은 아침이지만 제주 출발이 오후 시간이라 오늘 배는 벌써 출발한 상태였거든요. 어쨌든 제주 첫날 밤 묵은 숙소에서 우리 제주 마지막 밤을 원없이 뜨겁게 보냈어요. 만난 것도 많이 먹고요. 다음날 우린 제주를 떠나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부산에 돌아왔지만 그때는 집 전화밖에 이용할 수가 없는지라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았어요. 학기가 다시 시작되고 형은 수원학교로 돌아갔고요. 형 하숙집으로 전화하기가 힘들어 항상 형의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형이 나를 수원으로 오라 하면 가야 했고 형이 부산으로 오면 만날 수 있었고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둘의 사이도 조금씩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첫사랑인 그 형을 절대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2년 후 정말 가기 싫은 선배 결혼식에 친구의 끈질긴 회유로 따라갔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당연히 해운대에서 하는 피로연에도 참석을 했고 술도 한잔 하고 알딸딸해졌을 때 바람이나 쐴까 하고 혼자 나와 해운대 백사장을 헤매이고 있을 때 낯익은 얼굴이 저기 앞에 보이더라고요. 검은색 정장으로 그 잘생기고 멋진 몸매를 더욱 돋보이며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옆에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형의 결혼식 피로연을 마치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 잘 가요 형.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봅니다. 형이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해요. 부디 잘 가요 내 사랑아. 되게 긴 첫사랑 썰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결혼식에도 초대를 받아서 가신 건 거죠? 마지막이? 근데 이게 그 결혼식이 아닌 아닌 거예요. 것 아니었는데 같아요. 알고 옆에서 같은 날 우연찮게 한 거예요? 너무 영화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 로컬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뭐 그 당시에는 뭐 해운대에서 뭐 웨딩 사진이나 아니면 피로연을 많이 했다 뭐 그랬을 수 이렇게 있을 것 같아. 뭐 그랬나 보죠. 네, 근데 그렇게 마침 그날 그 보통 결혼식은 비슷한 날 많이 하니까 근데 하필이면 마침 그날 해운대를 갔는데 그 형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아 이거 참 단편 영화 너무 뚝딱이지. 읽으면서 이렇게 단편 영화. 저희끼리 먼저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너무 단편 영화 같다고. 진짜 단편 영화 에피소드 뚝딱이죠. 운명을. 근데 이 스토리를 뭐 진짜 친한 몇 명 빼고는 다 간직하고 살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혼자서만 어디에 뭐 이렇게 뭐 음. 얘기하고 이러진 않으셨을 테니까. 그렇죠. 참.
이게 뭔가 근데 약간 이게 80년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신기한 거죠. 신기하다보다 더 약간 당연히 그때도 게이들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당시에 게이들의 생각을 그 당시에 게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막상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냈다 하니까 그렇죠. 더 뭔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좋은 얘기 것 들어보는 같아.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은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 진짜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음. 그 데넨폴님이 댓글에도 남겨주셨지만 게이로 사는 게 살아보니 행복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롤모델? 롤모델이 필요하다. 뭐 그 당시에 당연히 그분들이 이렇게 살았던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의미의 롤모델이 아니라 그냥 저렇게 어떤 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 사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내셨구나 몇십 년 동안 우리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잘 살 수 있겠다. 잘 살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뭔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의미에서 그런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저희 방송에도 꼭 그런 중년 퀴어분들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즌 1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각도 잘 안 나오고 누구를 모셔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근데 그 너에게 가는 길 영화에도 보면 네. 그 동반자법 뭐 네네네. 동성 결혼 합법화 시위에 나오신 레즈비언 커플이 나오잖아요. 같이 오래 사셨던. 네네네. 네. 근데 게이 커플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데 나오는 걸 좀 꺼리는 경향이 있나 싶기도 하고 막 미디어 같은데 노출되는 건 대부분 좀 중년의 레즈비언 커플들이 맞아요. 좀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옛날 그 KBS 2580이 KBS 거였나요, MBC 거였나요? 아무튼 거기서도 한번 그런 커플들을 다룬 적이 있었고 남성. 그 다음에 켄즈도 보면은 그도 있고 의사랑 약사 커플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레즈비언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사실 지금 보내주신 이 이야기도 결국에는 끝에 가서 좌절되는 이유가 가부장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이 여기에서 나온 이 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 바이섹슈얼일 수도 있고 디나이얼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정말 통도사에서 만났던 말 무슨 말을 했는지도 사실은 자세하게 담아주시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주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당시에 게이라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을 하고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어렸을 때에 한때 그냥 그렇죠. 호기심이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정치하는 과정에서 뭔가 뭐 카페라거나 뭐 요즘 같은 앱 같은 걸로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 당시만 해도 그게 좀 어려웠을 테니까 아무래도 뭐 극장 같은 데 가면 다 이런 얘기는 저희도 들어왔지만 보편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전체에서 뭐 그렇죠. 서울 수도권 이쪽에서나 그나마 맞아요.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도 그 물론 카페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을 고등학교 때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이 정체성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랬자면서. 네, 맞아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아예 다른 정보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더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터넷의 혜택을 받은 세대니까 정말 이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듣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새 트위터에서도 보면은 게이들은 30대 넘어가면 다 어딨냐 안 보인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도 20대 생각해 보면 없었어요. 롤모델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나는 이 지금만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집에서 놀고 있어가지고 그쵸. 굳이 종로 이런 데 인터넷에서 안 보였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인데 막상 30대가 되니까 왜 안 보이는지 알 것 같은데 놀 거 다 놀아봐서 클럽 안 다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줘야 된다? 근데 사실 그 말도 좀 이상하긴 해요.
꼭 보여야 되는 이유는 뭔데?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20대들 눈에 꼭 보여야 되는 이유는 뭔가? 그 롤모델이 필요해서 그런 그런 건 건가? 아니잖아. 걔네는 궁금한 거지. 그런 말로 그렇게 발언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30대 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꼰대인가? 20대들한테 약간 이렇게 산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요새 느끼냐면 제가 이제 애인이랑 동거를 시작을 하면서 네. 주변에 동거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모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 왜 이성애자들은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신혼부부가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합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과정을 거치고 세금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정리돼 있는데 그게 아닌 관계에 대한 어떤 롤모델도 없고 그다음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그러니까 게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활 동반자법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관계들 있잖아요. 초슨 패밀리라고 하는 게 내가 선택한 가족들이 한 세대를 구성해서 사는 한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모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 법 자체가 법 자체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부족해서 그러면은 지금 일단 가시권 안에 있는 우리라도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요. 5, 60대 혹은 60, 70대 분들이 물론 저희를 이제 뭐 도와주시는 아니면은 이제 보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도 디나이얼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예전에 홍석천 씨가 한창 그 많이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뭐 60, 70대 분이 갑자기 상담을 요청을 해서 나이 들어서 이제 와보니 내가 게이 남자를 좋아했더라. 그걸 외면하고 살았다. 예, 그걸 외면하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방송 중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분들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게이로서의 삶을 사실 지금부터는 사신 거겠지만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근데 그 전까지는 결국 게이의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디나이얼의 삶.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이야기는 사실 들을 수가 있겠지만 아니면은 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아니면 더 못 듣. 네, 그죠. 더 못 듣죠. 네. 상황 자체가 막 예를 들면 결혼됐고 애도 있는데 이제 그제 와서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알았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게 가지는 파급력도 있고 가족들한테 대해서.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회한 혹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스러움이 그럼 그때 가서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은 참 그거를 느꼈을 때 비로소 나이 들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좋기는 한 것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세월은 또 누가 보상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그레이스 앤 프랭키라는 드라마가 있죠. 네. 그게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랑 조금 부합은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좀 예능처럼 소비되는 드라마기는 하지만 관계가 그쵸. 어쨌든 자식들이 다 결혼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두 사람이 알고 봤더니 옛날부터 게이 커플이었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자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말년에 노년에 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참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그 데넨폴님이 한번 나와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 저번에 이렇게 듣기로는 막 17년인가? 그 당시 맞아요. 17년이 더 지났겠죠. 이제는 뭐 18년, 19년 되셨겠죠.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파트너분과 같이 이제 잘 만나시면서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주신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이 한번 나와주셔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저희한테 들려주시면 저희로서는 너무나 힘이 될 것 같고 그런데 뭐 그건 또 어디까지나 저희의 의견이니까 저희의 소망일 뿐이고 네. 정말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제 이메일이든 뭐 컨택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꼭 데넨폴님 아니시더라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렇죠. 뭐 꼭 게이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뭐 아니면 연결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연락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즌 마무리 방송이라 말씀드리지만 네. 다음 방송에는 좀 기획의 힘을 빌어서 네.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우리끼리의 포맷을 조금 짜와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저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뭐 서울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서울에 계신 분들 초대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환경이 충분히 되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저희 녹음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이번 시즌 3를 하면서 그때 버거님하고 한번 연결을 했었잖아요. 그게 저한테 조금 어떤 촉매제 같은 게 좀 돼서 그런 생각을 시즌 내내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전화 연결해? 안 해? 하면서 제가 조금씩 오늘 띄웠었는데 아니 이게 근데 그거를 미리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미리- 당일 그렇죠. 와가지고 해 그러니까- 말하면 누구랑 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기획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네, 게 그쵸. 이거를 전화 연결을 하시겠어요라고 여쭤보고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날부터 녹음을 할 테니까 준비하고 계셔라 하고 저쪽하고 얘기가 되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그쵸, 있는 그쵸.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그런 포맷으로도 조금 준비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의 맞아요. 이야기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맞아요. 뭐 몇 시간 네. 몇 시간씩 꼭 같이 안 계시더라도 그렇죠. 한 10분 네. 20분이라도 그렇죠. 길게 뭐 30분 1시간을 전화로 이야기를 계속 하셔도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 좀 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긴 사연 그리고 되게 소중한 네. 소중한 이렇게 역사로서 이제 기록할 수 있는 맞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거의 다 끝이 났고요. 네. 이제 시즌 3 마지막 방송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뭘 느꼈는지 지난 1년 하면서 어땠는지 마음이 어땠는지 뭐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간단하게 소감을 좀 나눠보고 이제 네.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지금님 네.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좀 많이 바쁘셔갖고 맞아요. 네, 뭐 네. 그죠. 사실 이번 시즌을 하면서 저에게 고민이 좀 하나가 생겼어요. 네.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게 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참 저는 헤아릴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면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지금 대학원생들이 어쩌고 막 이런 거를 챙기고 다니고 있지만 저는 제 삶을 챙기기가 특히 생계를 챙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 근데 대체 참 어떻게들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물론 그런 분들의 배경이 아주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부여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은 돈을 족족 버는 대로 저금도 하지 않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직장을 어쨌든 어떤 배경이었던 간에 잘 다니시면서 활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밀고는 있지만 사실 요즘 보면은 그 정당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을 위하고 성소수자를 위하는 전략이 결과가 좋지 못하게 돼가고 있죠. 이번 대선을 통해서 특히 보았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다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뭐 어떤 것이 더 도덕적으로 맞느냐 혹은 더 우월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동의하는 지점은 있습니다만 결국 세상은 아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월하고 무엇이 열등하다라는 것으로는 결국에는 정치적 양극화만 이끌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지점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 참여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소신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정말 당선될 수 있는 어디든 들어가서 활동을 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소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신념을 지킬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비겁한 분은 비겁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참 누군가는 보기에는 어느 정치인한테 속이의 경읽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벽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약간 그런 행위를 어쨌든 반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행위가 반복이 되면 어쨌든 그 벽은 깨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동시에 존경을 하면서도 저의 활동에 비겁하게 판단을 계속 내려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었다. 저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뭐 종교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 참여에 대한 저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우리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역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의 애인하고도 가끔씩 얘기는 하지만 결국엔 어느 힘이 센 정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결국 중진이 되고 대통령 후보 정도는 돼야 제가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에도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어느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뭐 대연정이 어쩌고 뭐 연합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사람 원래 예전이었으면 팽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팽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대선 후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안 지키면 또 그만이거든요, 사실. 네, 그럴지는 정말 그 사람의 그거에 달렸어요. 그 소신에 달렸어요, 결국에는. 근데 어쨌든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 수많은 그냥 정치인들 중에 한 명이 되느냐, 혹은 그냥 정말 토신에서 그런 상징성을 갖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가서 결국에는 뭐 언젠가는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도구적인 고민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도구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이런 질적으로 뭐 게이들에게 도움이 될 혹은 성소수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많아야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을 좀 계기로 한 15년, 20년을 두고 우리 게이들도 양적으로 좀 이렇게 확 진출을 좀 해서 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킹메이커. 네, 그렇죠. 뭐 킹메이커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어쨌든 머릿수로 미는 거죠. 그렇죠. 머릿수로 확 밀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에서도 공화당 그 디나이얼 게이들이 갑자기 뭐 호모포빅한 짓은 다 해놓고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 뭐 게이 클럽에서 파파라치들한테 사진 찍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아우팅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뭐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른,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게이들이라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아우팅 된다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고 결국엔 그렇게 정치 참여하는 사람들의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야 더더욱 정치로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시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 올바른 예인가요? 아니 뭐 올바른 예는 아니지만 올바른 예는 아니지만 현상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현상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만큼 게이들의 정치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가 있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 물론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게 참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베어게이 특집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던 말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먼저 바뀌어야 정치 참여나 뭐 어떤 참여가 늘고 가시화가 더 되는데 거리낌이 좀 덜하지 그게 선행하지 않고서는 뭔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게 악순환 아닌가요? 뭐가 먼저는 어렵지만 근데 분위기 자체가 내 말은 앞서 나오기가 어려운 분위기면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냐.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렇게 커밍아웃하고 정참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좀 모르겠어요. 다른 방향이 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주 다른 삶이 있고 다들 두려워하고 이런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못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저도 무슨 아버지한테 커밍아웃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뭐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운동권에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비겁하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활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 방송 덕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 3에서 얻어가시는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종교도 그렇고 생각적으로. 네. 제가 그 다음에 좀 분위기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개인적인
왜냐면 제가 처음 참여를 했잖아요. 이번 네. 시즌 네네, 3에는 이번 시즌. 새로 합류하신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첫 시즌 첫 방송을 이제 제가 게스트로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뒤로는 이제 호스트 중에 하나로 제가 참여한 방송이 있고 이제 못 나온 방송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건 여기 호스트들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이게 제일 처음 나왔던 건 그 레고님 네, 방송에 맞아요. 제가 이제 그냥 진짜 참여만 했었던 방송이었고 그때도 별말 안 했으니까 사실 큰 역할은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최근 방송 그 배어 방송을 이제 삼식님과 둘이서 이제 진행 그리고 제가 이제 네. 이화는 제가 편집까지 해보면서 느낀 건 정말 이게 의지가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방송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즌 이렇게 3까지 열심히 끌어와 주신 이 세 분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참여하게 된 입장까지 된 제가 느낀 게 가장 컸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청취자로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들을 때는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방송을 다뤄줘서 감사하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직접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뭐 질문지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방송을 직접 와서 참여를 하고 혹은 뭐 그걸 편집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참여하면서 좀 얻어가는 게 많았던 그런 1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류해 주셔서 네. 다음 시즌에 시즌도. 발 빼지 마시고 다음 벤의 시즌 잘 얼굴 걸려 부탁드려요. 있어요. 배너 얼굴 걸려있죠. 만약에 정 빠질 거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 하나 구해놓고 가세요. 도플갱어나 고마고요. 저는 약간 든든해졌어요. 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바쁠 때 원래? 땜빵 정도로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4명으로 만들어요. 원래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한나님 얘기하세요. 저요. 네. 네. 저는 참 시즌 3가 되게 어느 소중하지 않은 시즌이 없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더 저한테 특별했던 게 안 좋은 일 이후에 이제 복귀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방송이기도 하고 무사히 잘 안착해서 복귀를 하고 또 이제 제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또 이렇게 연애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그 와중에 또 되게 좋은 분들을 또 많이 만나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을 했다라는 점에서 되게 소중한 방송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시즌에 바빠서 참여를 못한 적이 몇 번 있어갖고 구성원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빡세게 진짜 막 며칠을 고생을 하면서 막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이 정도는 그래도 좀 퀄리티를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본 시즌이어서 저희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발전이 많았던 방송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30님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제 지난 3월에 그때는 이제 휴학을 했을 때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제 2학기 때 9월에 복학을 하게 되면서 진짜 좀 빡센 힘들었죠. 대학원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병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되게 시즌 중반이 되면서 의구심을 많이 품었었는데 그래도 또 과제하면서 막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편집을 또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까 매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누가 뭐 돈을 막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진짜 이 방송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거 하는 걸 내가 좀 즐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스스로 깨닫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갑자기 좀 시즌을 갑자기 마친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다시 몇 개월 안에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네. 마음이 확실히 있고 좀만 쉬었다 하고 싶기도 해서 그런 거고 이제 그만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세 분은 이제 안 나오는 방송이 있었지만 저는 거의 다 나오셨죠. 다 나오셨죠. 거의가 아니라 다 나왔죠. 그래서 다 나왔죠. 빠진 적이 없어요. 메인 호스트.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주인이고
이 친구들이 뭐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왠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랬던 거 보면서 좀 너무 집착인가 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 그래서 센터니까. 센터니까. 그래서 왠지 그냥 마음이 안 편한 거야 빠지면. 뭐 당연히 따져도 당연히 어떻게 다 잘 되겠지만 그렇죠. 그냥 성격이지 뭐. 아무튼 그때 그런 거 한 번씩 겪으면서 내가 진짜 이 기피방을 진짜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의미가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번에 그 동성혼 얘기도 하고 뭐 막 그러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막 뭐 애인하고 막 약혼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애인하고 이제 내년이 이제 막 내년에 미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오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뭐 식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는 뭐 정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에게도 어떤 현실이 될 수 있구나. 방송의 영향이 꽤 컸죠. 그렇죠. 버거님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쳤고 저한테 어떤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돼줬고 그래서 이번 시즌이 되게 여러 가지로 저에게 또 개인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약간 뭐 마무리라기보다는 어쨌든 시즌 마지막에는 어머니들까지 모시면서 그쵸. 진짜 좀 마음이 큰 에너지를 얻는 그런 저한테도 그런 기회였고 냈다 뭔가 좋은 일이 많았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좀 더 맞아요. 취직도 하셨고 연애도 어쨌든 좀 발전이 있으셨고 박사도 박사도 시작하고. 박사 들어오는 게 좋은 건가요? 아직 하고 계시고 박 터지는 중. 뭐 저도 어떻게 저 나름대로 어쨌든 이직한 회사에서 잘 회사 잘 지내고 회사 있고, 잘 다니고 그러니까요. 계시고. 그래서 다들 좀 뿌듯한 1년을 네. 방송과 함께 보내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이제 22년도 작년처럼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네, 맞아요. 진행자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방송이 그냥 이제 오래되니까 이게 각자의 이제 그 생애사를 좀 따라가는 지금 방송이 됐어요. 맞아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해서 맞아요. 이제 제 인생에서 뗄 수가 없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뭐 그쵸. 여건 되는 대로 하다 보면은 네. 뭐 5년 10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 이제 스튜디오 아니고 집 하나 이제 집안에 방 하나 이렇게 스튜디오 오, 만들어서 거기서 여유 있게 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네요. 50대 60대까지 하고 싶네요. 네. 지금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저도 사실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아카이빙 하는데도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게이의 뭔가 구술사적인 생애 그렇죠. 이런 생애 거를 구술사요. 한번 수집하는데도 우리 방송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콜라보 문의는 언제나.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자아자찬 같기도 한데 뭔가 이런 방송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누군가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길게 봤을 때는 진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 낸 얘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넷이서 셋이 처음에 떠들려고 했던 방송인데 그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문 호스트 방송, 맞아요. 인터뷰어 방송. 근데 됐고.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그래서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맞아요. 계시고 앞으로도 이런 포맷으로 잘 이어갔으면 네. 좋겠네요. 네. 저희의 색깔은 이제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송을 몇 개월 쉴 예정이지만 네. 뭐 후기라든지 뭐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즌 3에서 시즌 4구나 이제 다음 네. 시즌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네.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게스트 출연하고 싶다라는 참여하고 뭐 싶으신 분 그런 것들 뭐 자유롭게 얼마든지 의견 제안 그런 거 저희 이메일 내지는 구글 폼으로 얼마든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마칠 시간이네요. 네. 네. 맞으시면 이제 시간이 끝나서 네. 나가야 되네요. 자, 저희 시즌 3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네. 감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 4에서 뵙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 평안히 계시고 안녕히 계시고 네, 코로나 네. 조심하시고 네, 행복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